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네,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의 모니터를 온통 붉은색하고 푸른색의 약간 극단적인 대비로 물들인 바로 그 리포트죠. 2026년 3월 5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단순히 숫자가 오르고 내렸다 이런 단순한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 증시는 마치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듯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네, 바다 건너 미국 시장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걸까요? 심지어 중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들은 이 글로벌 난리통 속에서도 조용히 상승장을 챙기고 있단 말이죠. 진짜 흥미로운 대목이죠. 네, 이 거대하고도 기이한 글로벌 증시의 탈동조화 현상, 대체 이면에서 어떤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자본주의가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대한 변수를 만났을 때요. 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자본이 어떤 식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 테스트이자 약간 구조적 결함에 대한 진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혼란을 한꺼풀만 딱 벗겨내면요. 네네. 그 안에 돈이 숨어 들어가는 명확한 경로가 보이거든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제 하루 종일 여의도를 완전히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던 한국 증시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수치가 참혹했죠. 오늘 자료에 나타난 수치들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수준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대략 5,093.54로 밀리면서 하루 만에 12.06%나 폭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더 심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978.44로 무려 14%가 빠졌습니다. 양대 시장에 거래를 강제로 일시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이 되었잖아요. 맞아요. 잔료에 따르면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틀 연속 기준으로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꽉 찬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하고 외친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72.2만 주를 순매도하면서 비상구로 막 달려나갔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72.8만 주, 그리고 기관이 153.5만 주를 사들이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했었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의 그 공포 심리랑 비견될 만한 엄청난 충격이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는요. 네, 어떤 점일까요? 이 하락이 단순히 시장의 고점에서 피로감을 느껴서 잠깐 쉬어가는 조정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 브리핑 자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가지 거대한 악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렸거든요. 완벽한 퍼펙트 스톰이군요. 맞습니다. 퍼펙트 스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보통 악재 하나만 터져도 시장이 막 휘청거리는데 세 개가 동시에 겹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이 국지전을 넘어서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극심한 지정학적 공포고요. 가장 무서운 변수죠. 둘째는 이 분쟁의 여파로 촉발된 국제 유가의 총재 불가능한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사실 가장 뼈아픈 대목인데요. 한국 시장만의 문제인가요? 네, 바로 한국 증시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 즉 종목 쏠림 현상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종목 쏠림 현상이라면 소수의 대형 기술주나 수출주에 지수 전체가 너무 과도하게 매달려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한국 증시는 특정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 위주의 대형주들이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큼 비중이 너무 비대하거든요. 평소에는 그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유가가 요동치는 대외 충격이 딱 발생하면 완충지대 없이 그 타격을 온몸으로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엑소더스를 방불케 하는 탈출을 감행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아예 한국이라는 시장 전체를 하나의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중을 덜어낸 거군요. 네, 그 결과가 특정 섹터와 종목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작용했는지 자료를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국민주로 불리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1.74%나 빠지면서 주저앉았고요. 현대차는 무려 15.80% 폭락을 겪었습니다. 대장주들이 이 정도로 무너졌는데 다른 섹터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맞아요. 실제로 의료 정밀 섹터는 16.62%, 기계 섹터는 14.6%나 증발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투매 장세가 일어난 거죠. 가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던지고 보는 패닉셀링이군요. 자료에 보니까 대신증권 전망이 아주 무섭게 나와 있던데요. 네, 대신증권에서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코스피가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30%까지 더 밀릴 수 있다는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경고했습니다. 와, 30%나요? 당장 심리적 방어선인 코스피 5천선 붕괴 위기감마저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미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는데 여기서 30%가 더 떨어질 지하가 있다는 건 정말 성특합니다. 한국 증시 상황만 보면 전 세계 경제가 내일 당장 셧다운될 것 같은 공포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초토화되는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3대 지수는 어땠을까요? 수치가 아주 기묘하죠. 네, S&P 500이 6,816.63, 나스닥이 22,748.86, 다우존스가 48,589.77로 마감을 했는데 전일 대비 변동률이 문자 그대로 0.00%, 완벽한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단 1포인트의 오차도 없었죠. 한국이 12% 폭락할 때 미국은 진공 상태에 갇힌 것처럼 고요했다는 건데 이거 전산오류가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지표상으로는 0.00%라는 완벽한 고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시장이 안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폭풍의 눈이요? 네, 위로 끌어올리려는 호재와 아래로 짓누르려는 치명적인 악재가 아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무게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초거대 줄다리기 장세인 겁니다. 양쪽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재료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완벽한 균형을 맞는 건가요? 먼저 시장을 아래로 강하게 끌어내리려는 악재를 보면 한편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정학적 위협이 자리 잡고 있고요. 동시에 월가 내부에서는 무려 1.8조 달러 규모의 채무 상환 기일이 도래한다는 시한폭탄 우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1.8조 달러 규모면 엄청난 부채 만기벽이 다가온 거네요. 보통 이 정도면 미국 증시도 발작을 일으키는 게 정상 아닌가요? 반대쪽에서 어떤 호재가 이걸 상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재 미국 시장의 복원력인데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미 이란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접촉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파국은 막을 수 있다는 관망세가 형성된 거죠. 아,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었군요. 여기에 더해 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방향성이 불안정한 유가를 진정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만무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정치적 인물의 행보나 특정 보도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죠. 철저히 객관적인 팩트만 보자면요. 네, 시장 생태계 내부에서는 이런 비밀 접촉설과 정책적 기대감이 1.8조 달러의 부채 공포를 정확히 방어하면서 완벽한 관망세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먼저 카드를 던지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포커판 같네요. 그런데 전체 지수는 0.00%로 멈춰 있었지만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놀란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섹터 말씀이시죠? 네. 미국 증시 내부의 부동산 섹터는 하루 만에 무려 7.42%나 수직 상승을 했더라고요. 지수가 0인데 특정 섹터가 7% 넘게 뛰었다는 건 물밑에서는 돈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불안감을 느낀 스마트머니들이 향후 금리 인하나 인플레이션 해지의 피난처로 부동산을 선택한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글로벌 디커플링, 즉 자본이 위험을 피해 특정 피난처를 찾아 분리되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디커플링이라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거군요. 네.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난처를 찾아가고 있나요? 예를 들어 호주 시장을 보면요. 글로벌 폭락장 속에서도 호주 ASX 200 지수는 0.52% 상승하며 유일한 승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자원주 중심이라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원이라는 방패가 작동한 거죠. 중국 본토 시장도 정상 거래를 유지하면서 상하이 종합이 0.45%, 선전 성분지수가 0.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쪽도 방산주 덕을 봤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로 방산주가 뛰면서 유럽 STOX 50 지수가 0.62% 상승 마감했죠. 한국이 12% 두들겨 맞는 동안 호주, 중국, 유럽은 각자의 방패 뒤로 숨어서 자금을 빨아들였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증시 안착이 어렵다면 투자자들의 시선은 당연히 외환, 채권, 원자재 같은 FICC 시장과 대안자산 쪽으로 쏠릴 텐데요. 당연한 수순이죠. 여기서도 시장 지표들이 아주 모순적입니다.
먼저 원유를 보면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74.24달러로 2.62달러 올랐습니다. 중동 긴장과 오펙 감산 연장 기대 때문이라는데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에요. 네. 그런데 유가가 오르고 위기가 고조되면 보통 달러 가치가 치솟아야 하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0.6으로 오히려 0.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원달러 환율도 1,445원으로 내렸어요. 이 엇박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달러 약세 현상을 이해하려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자료를 보면 10년물 금리가 FOMC 매파 기조 때문에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으로 5bp 오른 4.063%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하는 게 교과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달러가 밀린 건 바로 유로화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미국보다 더 빡빡해질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 여파로 달러가 기재적으로 하락한 거죠. 아,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유로화 강세 때문에 달러가 꺾인 거군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흥미로운 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금과 비트코인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두 자산의 가격이 오늘 자료에서 완벽하게 동일하게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은 18달러가 올랐고 비트코인 역시 ETF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1,240달러나 급등해 정확히 10만 3천 달러에 안착했어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이제 투자자들은 단순히 안전하다, 위험하다는 낡은 이분법을 내던졌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달러 회피 흐름이 겹치면서 정부 통제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자산이라는 바구니 안에 금과 비트코인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확고한 통찰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거든요. 실물 경제에 아주 구체적인 타격을 줍니다. YTN 보도를 보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 도달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나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3%포인트면 K푸드, 뷰티, 여행업계 같은 우리 일상 소비재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맞습니다.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가 마트 물가와 휴가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저 먼 중동의 총성이 우리 동네 마트 영수증으로 날아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일정들이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 목요일에는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예측치 53.5와 원유 재고 그리고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코스트코 실적이 중요한가요? 네,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소비 위축으로 얼마나 전이되었는지 일반 서민들의 지갑 상태를 보여주는 완벽한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그렇군요. 내일과 다음 주 일정은요? 금요일에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예측치 2.1% 발표가 있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 58K, 실업률 4.3% 예측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GDP 발표, 그리고 미국의 근원 CPI 예측치 2.4%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뢰밭처럼 굵직한 지표들이 깔려 있네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 경제 지표들이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변수를 이겨내고 시장의 펀더멘털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힘겨루기를 지켜보는 게 관건입니다. 기초 체력이 이길 것인가? 공포 심리가 이길 것인가? 정말 중요하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살펴본 심칙 분석 자료의 핵심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코스피의 단기 하락 리스크. 둘째, 미국 증시의 살오름판 같은 관망세와 글로벌 디커플링. 그리고 셋째, 원유 및 금, 비트코인 등 대안자산의 강세와 동기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님께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자료에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확히 3만 3천 달러로 일치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전통적 안전자산의 대명사와 21세기의 디지털 자산이 극심한 전쟁과 채무 위기 속에서 동일한 가치표를 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통제력이나 지정학적 이슈에 시장이 이토록 취약하다면 우리는 지금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하루네요.
오늘도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자료 탐구 시간에도 뇌를 깨우는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